안녕하세요. 종목 분석하는 김빅토리 시나리오입니다. 해당 종목을 분석하여 앞으로 그 종목의 주가 전망을 시나리오 매매를 통해 시장에서 예측가능 적중 확률을 높이고자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현대바이오 종목입니다. 1탄 뉴스 점검, 재무구조, 성장성 위주로 공부할 것입니다. 현대바이오는 정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5,265억 원 지원 대상 종목이며 현대바이오 대주주 CM팜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 CP-CoV-03 임상 1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CM팜은 알락효능 전 세계 항바이러스 경구제 중 가장 우수하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현대바이오 이 종목은 도대체 물린 가격까지 본전가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공부할 것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좋은 종목 분석에서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현대바이오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회사 기업 개요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출처는 FM 가이드입니다. 현대전자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되었으며 피부용 비타민C, 신물질인 비타브리드를 의료로 한 바이오 화장품, 양모제 등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을 한다. 바이오 화장품 사업 외에도 최대 주주인 CM팜과 공동으로 백내장 수술 후 염증 치료용 전함제 계량 신약 개발, 췌장암 치료 신약 임상 준비 등 제약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대주주 CM팜과 코로나19 경구제 CP-CoV-03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임상을 수행할 예정이다 라 되어 있습니다. 현대바이오 최근 뉴스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1일 날짜 뉴스입니다. 현대바이오 먹는 코로나 치료제 도전 임상 일상계획 신청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구충제 니클로사마이드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를 개발해온 현대바이오는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난 9월 30일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바이오는 니클로사마이드에 대한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향바이러스 치료제인 CP-CoV-03을 개발 중이다. 임상 1상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최초로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으로 시작해 18명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임상은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실시된다. 임상 시약 제조는 유영제약, 임상시험 대행은 DTNC-R로가 맡았다. 현대바이오는 이번 임상에서 초기 안정성, 내학성 평가, 약동학적 평가, 약류학적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효과 평가 중 한 개 이상이 복합적으로 실시한다. 이후 치료적 요성이 확보되면 임상 2상, 3상 등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앞서 진행한 동물 실험에서 정물 출현 바이오 전문기관에 위탁해 코로나19 감염 햄스터를 대상으로 수행한 결과 현재 임상 데이터가 공개된 전 세계 항바이러스 경구제 중 CP-CoV-03이 인체 투여량 내에서 폐렴 병변 개선율, 폐조직 바이러스 농도, 폐 손상 수치 등 모든 항바이러스의 효능 지표에서 효능이 가장 우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니클로사마이드의 단점을 기술을 통해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니클로사마이드는 1958년 바이엘이 구충제로 개발한 약물이다. 항바이러스 효능과 안전성이 높지만 구충제 특성 반감기가 짧고 체내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CM팜은 약물 전달 기술 DDS를 활용해 니클로사마이드의 생체 이용률을 10배 이상 높였다. CP-CoV-03의 치료적 요성이 확인되면 이후 임상 및 상업화는 현대바이오가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 관련된
뉴스도 보겠습니다. 대주 시엠팜 이야기입니다. 시엠팜 알약효능 가장 우수, 동물 실험서 입증, 니클로사마이드 생체 이용률 10배 높다. 2021년 9월 30일 날짜 뉴스입니다. 시엠팜 코로나 치료제 효능 가장 우수하다. 동물 실험서 입증되었다. 니클로사마이드 생체 이용률 10배이라는 뉴스인데요. 시엠팜이 개발한 코로나19용 경구제 CP-CoV-03의 항바이러스 효능이 전 세계 항바이러스 경구제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입증됐다. 현대바이오는 최근 대주주 시엠팜이 개발한 CP-CoV-03을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 현재까지 임상 데이터가 공개된 전 세계 항바이러스 경구제 중 효능 지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시엠팜의 CP-CoV-03은 인체 투여량 내에서 폐렴, 병변 개선율, 폐조직 바이러스 농도, 폐 손상 수치 등 모든 항바이러스제의 효능 지표에서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 현존한 코로나19 치료용 후보 약물 중 가장 안전한 약물로 알려진 것은 1958년 바이엘이 구충제로 개발한 니클로사마이드다. 항바이러스 효능이 뛰어난 것은 물론 세포 실험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100% 억제한 혈중 약물 유효 농도 IC100보다 50배 높은 농도에서도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니클로사마이드는 구충제 특성상 매우 낮은 체내 흡수율과 지나치게 짧은 반감기란 두 가지 난제 때문에 생체 이용률이 너무 낮아 항바이러스제로의 약물 재창출이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시엠팜은 지난해 자사 원천 기술인 약물 전달체 DDS를 이용해 이러한 핵심 난제들을 해결해 니클로사마이드의 생체 이용률을 10배 이상 끌어올린 CP-CoV-03이라는 니클로사마이드 기반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현대바이오는 식품의약품 안체 입원 효능 실험 결과와 함께 코로나19용 경구제 임상을 조만간 신청할 계획이다. 이 개발이 세계 최초랍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에 그죠? 임상 계획을 신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경구용 치료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부가 9월 30일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국산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지원에 내년 5,265억 원 투입한다. 그러니까 이거 치료제 백신도 중요하지만 지금 치료제가 요즘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확진자 계속 출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뭡니까 치료제랑 겸용해서 사용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전 세계적 여러 가지 의학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지원 계획 등 논의 내년에 올해 대비 100% 증액된 5,265억 원을 투입한다 돼 있죠. 정부가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내년에 5,265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9월 30일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국내 mRNA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 개발 현황 및 지원 계획, 내년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지원 예산안,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국산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적극 지원이라 정부는 국산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먹는 치료제 즉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먼저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시험 하는데 한 사람당 대략 한 1,000만 정도 소요된다란 어떤 뉴스에서 제가 본 게 있습니다. 하여튼 임상시험 그래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임상시험 포털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 의향을 밝힌 사람들에 대해 신속하게 임상시험 실시 기간과 연계 조치를 지속한다. 국내 예방접종 상황,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외 임상시험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지 공간과 기업 간 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정부와 신속하게 협력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비용 지원을 위해 2020년에서 2022년 3년간 치료제 1,552억 원, 백신 2,575억 원으로 총 4,12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산 백신 개발이 완료된 경우 신속하게 상용화 가능하도록 개발 완료 전부터 선구매를 추진하여 기업이 생산시설 등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다. 국산 백신 선구매는 임상 2상 중간 결과 발표 및 임상 3상 시험 계획 승인을 전제로 비임상 및 임상 1, 2상 자료를 토대로 면역 원성, 안정성, 성공 가능성, 접종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8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합성 항원, DNA, RNA, 바이러스 전달체 등 다양한 플랫폼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등 기업들은 임상 3상에 단계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돼 있죠? 또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1개 이상 국내 생산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완료를 목표로 범부처가 협력해 mRNA 백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백신 기술 확보, 비임상 및 임상 연구 적극 지원, mRNA 백신 생산을 위한 기반 확보 등 3대 추진 전략과 8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임상 3상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임상 시험 진행을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 전 세계의 코로나19 극복에 이바지하고 우리 보건사업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감염병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내년 전년비 2배인 5,265억 원 투입,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등을 위해 내년 총 5,265억 원의 예산, 정부안 기준입니다.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본 예산 대비 약 100%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3,210억 원을 투입해 임상, 비임상 단계의 연구 지원을 강화 및 국산 백신 선구매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백신 개발과 임상시험 성공을 앞당길 계획이다. 또 치료제 백신 시험법 등 개발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실험시설 장비 구축 등에 1,06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 물품 기기 고도화를 위해 신속 진단, 지능형 기기 등 차세대 감염병 장비 기기 개발 및 고도화, 국산화에는 3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감염병 관련 핵심 기술 개발, 허가 지원을 위한 평가 연구 등 기초 연구 강화를 위해서는 69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뉴스는 2021년 8월 23일 뉴스입니다. 현대바이오 코로나 치료제 귀해지자 관심이 높아지고 임상 속도는 이란 어떤 치료제에 관련된 뉴스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귀해지는 가운데
현대바이오 임상시험 신청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코로나19 대표적 변이 중 하나인 델타가 4차 대유행을 주도하면서 백신 외에도 다양한 치료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도 변이 대응에 걸맞는 방역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를 받는다. 실제로 박영중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18일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가 유행하지 않을 때에는 1차 접종 중증 방지 효과를 80에서 90%로 기대했지만 델타 변이 유행 상황에선 이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외는 거리두기 및 백신을 통한 방역 수준으로 변이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국가 수준의 모니터링 체계와 치료제를 포함한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델타 변이의 전파력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지속 델타 변이 전담팀 가동을 발표했고, 유럽의약품청은 최근 개발된 항체 치료제 4가지에 대한 동반 심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이 지금 새로운 델타 바이러스 같은 변이 바이러스 계속 생기니까 이제 백신이 안 먹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래서 자꾸만 치료제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를 보인 항체 치료제 소트로비마브의 국내 도입을 검토 중이다. GSK의 항체 치료제 소트로비마브는 중증 악화 및 사망 위험을 85% 감소시킨 3상 임상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받았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 12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에 사용 가능하다. 소트리비맙은 스파이크, 즉 돌기, 단백질 내 고도로 보존된 향원 결정기와 결합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변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관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오 아카이브에 게재된 체외 시험 데이터에 따르면 델타, 감마, 엡실론, 로타, 베타 및 알파 변이 등 현재 유효한 대부분의 우려 변이의 높은 활성을 유지했다. 하여튼 이런 뉴스 내용이 있네요. 그죠? 네. 미국 국립보건원 NIH는 지난달 일부 항체 치료제 공고를 철회하고 소트리비맙, GSK, 항체 칵테일 요법 카시리비맙, 로슈, 임데비맙, 리제네론이 변이에 대항하는 중화 효과가 유지된다는 점을 근거로 지속 사용을 공고하고 있다. NIH는 소트리비맙의 표적 결합 부위가 변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내 변형된 결합 부위와 겹쳐지 않는 점에 주목했다. 보다 간편하게 투여할 수 있는 경구용 먹는 치료제에 대한 니즈도 커지고 있다. 이르면 연내 주요 국가에서 승인될 전망이다. 미국 MSD는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빌의 임상 3상에 진입했다. 위례환자, 즉 경증에서 중등증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임상 3상을 이르면 오는 10월에서 11월 종료하고 연내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놀라운 속도로 백신을 개발한 미국 화이자 역시 경구제 개발에 힘쏟고 있다. 지난 2분기 실적 보고에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 후보의 고위험군 성인 대상 임상 2, 3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4분기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에선 대웅제약, 부강약품, 신풍제약 등이 경증, 중등증 환자를 위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제약업계와 백신에 집중된 방역 시스템을 다양한 치료제 구축으로 분산하고
집단 예방 이후의 상황에도 대비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델타 변이라든가 뭐 또 새로운 뮤 바이러스 등등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는데 이 백신으로 먹혀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그 이슈가 계속 또 같이 투 트랙으로 백신도 맞고 치료제도 같이 경구용 치료제를 함께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계속 볼게요. 제압계 관계자는 백신 접종이 중요하지만 인구의 대부분을 접종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질병을 완전히 막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이를 형성해 질병의 심각성을 높인다. 다양한 치료 옵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프레드 허치슨 암 연구소 간염병 전문가인 에드리안 이 샤피로 박사는 단클론 항체는 코로나19 퇴치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다며 백신을 포함한 예방 조치들이 코로나19 총 발생 비율을 줄인다면 항체 치료제는 이미 감염돼 질환 진행 위험이 높은 환자의 입원과 악화를 피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현대바이오는 최대주주 시엠팜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 CP-CoV-03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시엠팜은 니콜로사마이드 기반 계량 신약으로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치료제 CP-CoV-03에 대해 비임상 연구기관 CRO의 도트S에서 약물 동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인체 기준 허용량으로만 1회만 투여해도 12시간 동안 바이러스의 활성을 100% 억제하는 혈중 유효 약물 농도 RC100 유지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엠팜은 코로나19를 겨냥한 CP-CoV-03의 효력 실험을 정부 자금 지원으로 내년 1월 초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현대바이오는 전했다. 이어 지난달 현대바이오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엠팜 코로나19 경구치료제 CP-CoV-03의 임상 절차에 관해 궁금한 얘기는 주주님들이 많이 알려드립니다라며 시엠팜과 현대바이오는 8월 말 CP-CoV-03의 임상시험 신청 위한 막바지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10월 1일 날짜에요.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뭐 많이 떨어져봤자 마이너스 5%, 3%, 1%또 뭐 상승 보합인데 현대바이오 이 종목만 경구용 치료제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짜에 왜 이렇게 주가 떨어질까 한번 뉴스를 찾아봤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공시가 그 10월 1일 날짜에 오후 3시 51분에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추가 상장 국내 사무 12 전환 해가지고 공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공시는 오후 3시 51분인데 주가는 장 초반부터 뭐 계속 끊임없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락을 해가지고 여러분 10월 1일 날짜에 뭐 분봉 차트 보시면 보세요. 아침 9시 1분부터 해가지고 끊임없이 하락을 하죠.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가 종가는 29,300원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졌는데 그래서 한번 이 그 뉴스를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공시 내용과 연관되겠죠. 현대바이오사이언스 16만 9,649주 추가 상장 국내 사무 전환사채 전환 물량 돼 있죠. 추가 상장 물량 해가지고 뭐 했고 또 전환 가액은 11,697원으로 1일 종가 29,300원 보다
60배 낮게 전환가액으로 그렇게 추가 상장을 했습니다. 추가 상장 후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총 발행 주식수는 3,823만 주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내용은 장이 끝나고 오후 3시 51분에 올라왔지만 그죠? 오전부터 끊임없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개미들은 이런 뉴스라든가 이런 공시를 어때요? 오해라는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세력이 정말 존재하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정보력을 갖고 있는 큰 손에 존재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주식 관련된 영화 작정 영화라든가 또는 돈 이런 주식 관련된 영화에서 세력을 관리하는 세력에 관련된 영화처럼 진짜 세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미들이 모르는 그런 뉴스가 꼭 있어요. 항상 주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항상 뒤에 뉴스가 나오니까 공시든 뉴스가 나오니까 알 도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10월 1일 날짜에 현대바이오 종목 이 종목에서 추가 상장이 그죠? 엄청난 양의 물량을 추가 상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 현대바이오사이언스 현대바이오 그 2차 기술적 분석을 다시 다루면서 제가 더 꼼꼼하게 또 이런 내용을 다시 다루겠습니다. 하여튼 10월 1일 날짜에 주가가 너무 사정없이 떨어져 가지고 많이 놀랐을 텐데 기존 주주분들은 근데 우리가 앞에 뉴스를 점검하고 또 공부를 해 봤지만 현대바이오가 지금 임상 1단계에 있는 이 그 CM팜에서 만든 알량은 효능이 탁월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의학 전문지에서 상당히 탁월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또 세계 최초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하락을 해 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2차 기술적 분석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여러분 차트 보시면 일봉 그죠? 일봉 차트 보시면 2021년 2월 26일 아주 그죠? 올해 날짜로는 66,300원이 올해 날짜에 신고가인데 그에 비해서 지금 가격은 그죠? 거의 저점대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 만큼 떨어지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현대바이오 그런 모멘텀은 상당히 강하고 또 정부가 지원한 경구용 치료제이고 또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생성 나오기 때문에 백신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라는 전 세계적 의학 발표도 있고 그리고 백신이 안 되니까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랑 같이 병합해서 위드 코리아나를 극복해야 되지 않나 말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 현대바이오는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현대바이오 제가 이제 재무 구조 파트를 공부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이 종목에 먼저 PER부터 보겠는데요. 보시면 이거 네이버 자료인데 기록이 안 돼 있죠. 예, 왜냐면 옆에 EPS라고 마이너스 310 찍혀 있죠. 그러면 기록을 안 해둡니다. 네이버에서. 그래서 일단은 PR이 뭔지부터 같이 공부를 할게요. PR,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률, 나일수록 좋다. 종목의 상대적 수익 가치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투자 결정 시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비율이다. 계산 방법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 낮다는 저평가요, 높다는 고평가다. 잡주엔 해당 사항이 없다. 10 이하면 괜찮고 6에서 4 정도로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단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이익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적정 주가 수준을 계산하기 어렵다. 되겠죠? 계산 방법이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주당 순이익이 뭔지 좀 봐야 되겠죠? 주당 순이익, EPS, Earning per Share, EPS 계산 방법은 단기 순이익
나누기 발행 주식수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현대바이오 주가가 10월 1일 기준으로 29,300원입니다. 그 다음에 EPS 당기순이익은 자, 네, 마이너스 310원 돼 있죠. 같이 계산해 볼까요? 주가 나누기 주당 수익이니까 29,300원 나누기 마이너스 310을 하게 되면은 얼마 찍힙니까? 마이너스 94.5배가 찍히죠. 예. 하여튼 마이너스가 찍히게 되면은 이렇게 보통 네이버나 일반 기록에서 기록을 잘 해두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PBR을 한번 볼까요? 그럼 현대바이오가 PBR이 20.69배 돼 있죠. 그럼 PBR이 뭔지를 또 봐야 되겠죠. 어떻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PBR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BR은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 나일수록 좋다. 회사 청산 시 주주가 배당받을 수 있는 자산의 가치이다. 계산 방법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 순자산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다.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PBR이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 가치,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이다. 단 은행, 투자회사, 보험 등 자산이 많은 기업이나 엔터게임, 중소엔지니어링 회사 등 인적 자원이 기업의 가치인 회사는 PBR로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 되어 있죠. 그러면 계산 방법이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이 뭔지 좀 봐야 되겠죠. 네, BPS, Book Value Per Share, 주당 순자산 가치. BPS 계산 방법은 기업 순자산 나누기 발행 주익수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29,300원입니다. BPS는 1416 되어 있죠. 자, 그러면 29,300원 나누기 1416 하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20.69배가 찍히죠. 네, 그래서 이 20.69배 찍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바이오주 종목들은 PBR이 10배, 20배, 30배, 50배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20.69배가 이게 크게 심하게 높은 거는 또 아닙니다. 따지면 바이오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20.69배로 일단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냥 적당한 정도의 PBR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ROE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ROE는 모든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보고 공부하겠습니다. ROE,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 이익률 높을수록 좋다. 투입한 자기자본으로 1년간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이다. 계산 방법은 당기순이익 나누기 평균 자기자본 곱하기 100이다. ROE가 높다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 효율적인 영업활동했다는 의미이다. ROE가 회사채 수익률보다 높으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 최소한 정기예금 금리는 넘는 것이 좋다 됐죠. 자, 1년에 정기예금이 2%대지 않습니까? 또 진짜 많으면 3%대인데 요즘 3%대 주는 데가 거의 없죠. 하여튼 거의 2%대인데 그리고 조그만한 새마을금고라든가 또 조그만 은행들은 4% 5%대 주는 곳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1년 정기예금 2%대 진짜 많이 3%대 하여튼 그 2%대 3%대보다는 최소한 좀 회사 기업들은 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현대바이오 ROE를 보겠습니다. 2020년 12월은 마이너스 7.5 찍혀있죠. 그죠? 적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 2019년도는 1.7 흑자였네요. 2018년도는 7.3 2018년도에는 상당히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 분기별 한번 볼까요? 보시면 2021년 6월달은 마이너스 21.2 3월달은 마이너스 18.08 그죠? 계속 적자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회사가 그죠? 예,
또 돈 버는 거는 좀 약한데, 보통 바이오 기업들이 뭐 R&D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흑자 기업들도 그렇게 많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 돈을 번 거를 다 또 R&D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바이오 회사의 제품이 진짜 말 그대로 뭐 물건이 상용화돼 가지고 보편화돼 버리면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일단 그 회사의 제품의 그런 미래 가치적 그런 신약이나 또 제품 연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부채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나일수록 좋다. 계산 방법은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자본 곱하기 100이다. 예를 들면 자산 150억 원, 자본 50억 원, 부채 100억 원일 경우 부채 비율은 200%다. 즉 100억 원 나누기 50억 원 곱하기 100%. 즉 자기 돈 1원을 투입하고 남의 돈 2원을 투입하여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재무 구조가 매우 우량한 기업이다. 되어 있죠? 그 부채 비율은 한 100%보다 낮으면 상당히 우량한 기업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 부채 비율은 2020년 12월은 80 찍혀있죠. 100 이하면 좋으니까 좋은 편이죠. 19년도는 34 상당히 좋죠. 18년도는 12월은 33 상당히 좋죠. 올해 분기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2011년 6월은 84, 3월은 84. 일단 100 이하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괜찮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당기순이익을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기업 가치 분석집 기준 지표이고, 높을수록 좋다.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모든 수익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남은 이익이다. 연간 순이익이 기업 시가총액의 10% 이상이면 좋다 되어 있죠. 일단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20년은 마이너스 86억 원, 19년도는 8억 원 흑자, 18년도는 26억 원 흑자였죠. 올해 분기별 보겠습니다. 2011년 6월달은 마이너스 18억 원, 3월달은 마이너스 20억 원. 그죠? 일단 뭐 하여튼 R&D 투자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 바이오주 종목들이 뭐 ROE가 마이너스라든가 단기순이 마이너스 시킨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4년 연속 적자가 되면은 금감원의 그 뭡니까 상장 폐지 그런 실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현대바이오는 2019년도, 2018년도는 흑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상장 폐지되고 그런 수준은 전혀 아니고, 올해 2020년하고 2019년도에 2021년도에 뭐 R&D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부채 비율도 100도 안 되고 또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걱정은 재무구조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걱정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총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높을수록 좋은 것은 당기순이익 ROE, 낮을수록 좋은 것은 부채 비율 PER, PBR.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ROE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거 뭐 알고 투자하면 더 좋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현대바이오 1탄 뉴스 점검 재무구조 성장성 파트를 대충 우리가 정리 공부했는데요. 일단 정부가 경구용 치료제를 5,265억 원 백신 치료제를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현대바이오가 시엠팜 알약 효능이 또 가장 우수한 그런 결과가 또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나와서 백신으로서
어떤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 의학계에서 백신 가지는 안 된다, 뭐 먹는 경구용 치료제로서 같이 겸용해야 된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대바이오가 만들고 있는 시엠팜, 알라큐능이 하여튼 전 세계 항바이러스 경구제중 가장 우수화됐으니까. 그리고 또 뭐 이제 1상이고 앞으로 2상, 3상에 대한 기대치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현대바이오의 그런 주가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탄에서 또 이 현대바이오 어떤 그런 매물대라든가 앞으로 이 종목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2탄에서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탄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고 조만간 현대바이오 2탄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 리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3일간 무료 리딩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김빅토리 주식타짜 검색하셔서 무료 리딩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직장일로 실시간 단타 힘드시잖아요. 업무일이랑 또 주식이랑 단타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 보시듯이 이런 적중률 높은 수식을 활용해 가지고 제가 수익 좋은 반에 매일 2종목을 추천합니다. 상당히 적중률, 수익률, 확률적으로 손절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중률이 높으니까 제가 이 직장인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매일 5,000원 커피값 수준의 리딩방입니다. 한 달 15만원 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커피값 한 잔 맡기시면은 저랑 같이 주식 공부도 하고 또 수익 종목을 매수해서 또 수익 실현하면서 또 주식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예전부터 여러분이 보유하신 종목도 제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하루 커피값 한 잔 맡기시면 주식을 제대로 배우면서 주식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이란 게 어떤 학문보다 제일 어려운 게 주식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그죠?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용수 학원을 보내잖아요. 한 과목당 20만원, 30만원, 40만원 하잖아요. 과외비도 한 40, 50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 비싼 데 있겠고. 주식도 마찬가지. 저든 또 다른 분이든 유료든 무료든 간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주식을 해야 됩니다. 주식이 어떤 학문보다 제일 어려운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타반 운영하지만 수익 좋은 반은 직장인들한테 정말 맞은 주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리딩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제가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들어서 합류하신 분들 계시고 또 수익 내신 분들이 수익 내서 감사하다 문자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카톡 아이디로 김빅토리 777 여기에 신청하시면 무료 리딩 3일간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저도 이 리딩 업체에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일단 무료 리딩 체험을 하면 2, 3일 정도 해주고 가입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가입을 하고 제가 진짜 돈 많이 날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무료 리딩 3일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리딩에 관심 있으시면 3일 무료 리딩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타든 스윙이든 간에 체험하시고 또 맞으시면은 저랑 함께 하시면 되니까, 또 이 스윙 전반은 그죠? 매일 커피값 한 잔 맡길 수 있는 그런 리딩방이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도전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종목 분석 및 더 다양한 종목을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 카페 제가 김빅토리 주식타짜 검색하시면 주식 공부 자료를 항상 올려두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다른 종목 분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제가 더 좋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딱 2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어떤 종목이 조회수가 뭐 1000회를 넘기는 그런 영상들이 벌써 한 7개, 8개, 10개가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구독자가 일주일 동안 10명을 안 넘기길래 정말 유튜브란 것은 어려운 거구나 생각 들었지만 요즘은 1000명은 넘고 2000명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가 느니까 더 좋은 종목 분석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매일 큰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투하세요. 화이팅입니다. Thank you for message also on my mental reader. I had experienced two suicide and tried dramatic death because of my business failures and 20 continuous stock frustration. My mentor reader, message surgeon, has helped me whenever I was faced with every frustrating moment. I dedicate my YouTube stock videos to my mentor reader, message surgeon. Thank you for God, Holy Spirit, Holy Son, and Blessed Trinity.